네, 6월 14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6,000달러 플러스 1.9%, 이란 이스라엘 전쟁 불안감에 10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월마트 아마존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는 소식에 반등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다 생각이 드실 건데 세력들 어떻게 해서든 6월 동안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6월이 4월하고 같이 상반기에 호재가 가장 없는 달이라 9만 달러도 조정 가능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이렇게 지켜준다면 7월 간다면 본격 12만 달러, 15만 달러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마존, 월마트,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전 페이스북 메타와 함께 2021년에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기업 자체적으로 시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갠슬러 SEC나 전 바이든 정부에서 제2의 루나코인 대폭락 고변동성에 미국 증시까지 영향 미칠까봐 승인을 거절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고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나스닥 상장되면서 코인 시장의 안정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크게 리스크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핵협상 불발로 주요 핵시설만 공격했다는데 쟁점이 있습니다. 중동 불안에 유가는 오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급으로 전면전 아니라면 코인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더리움도 2,400불 무섭게 빠지다가 200일선 위로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리플만 2,900원, 3,0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한국 투자자들 비중이 큰 코인인 만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리플 3,000원 투심 지켜주는 라인이 무너지니까 일단은 한국 투자자들도 추가 매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 완전 협상 이야기도 나오곤 있지만 소송 종료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충격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루 전보다 0.4% 더 올랐고 비트코인 반등이 가장 좋았습니다. 기관들도 102,000달러에서 싹 쓸어 담은 거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9%로 간신히 핵심 라인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9%만 도미넌스 유지하면 7월부터 본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표로 보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마이너스 되었다가 반등했는데 플러스 0.2%로 역시나 초록색 플러스입니다. 2020년에도 2월, 3월 하락 왔다가 6월 마지막 조정 이후 7월, 8월 상승이 컸고요. 7, 8월 가면 악재도 없고 아마존, 월마트, 스테이블코인 승인 소식에 빅테크들 애플, 테슬라도 코인 시장에 뛰어들겠다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전폭적인 코인 지지 때문에 2020년 같은 폭등장, 연중 고금리 속에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죠. 현재도 여전히 워밍업 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겨우 1%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대해서 훌륭했다 평가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이 더 늦기 전에 해갑이 나와야 된다면서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수 있다 이라는 압박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 갖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도 더욱 긍정적이고 역사상 최고의 일이 될 수 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나스닥 코인 하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월마트, 아마존, 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는 소식에 미국 카드 회사 주가는 마이너스 5% 하락이 컸고요. 비자, 마스카드, 워렌 버핏 보유한 아멕스, 페이팔까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도 카드 회사들이 카드 결제 유도시켜서 결국에 카드 수수료 중간에서 많이 받아먹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최소한으로 카드 수수료 낮추겠다고 하는 거죠. 월마트,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볼 수 있습니다. SNS 글로벌 1등인 메타나 애플 모두 다 결제 플랫폼 들고 있고 카드 회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씩 수수료 내기 때문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해버리면 훨씬 더 기업이익에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시키려면 메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발행한다 소식이 나야지 주춤해진 주가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특히나 지난주 일론 머스크, 트럼프 불화에 이어서 메타의 저크버거가 머스크 대체하는 2인자로 들어갈 수 있다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 저크버거가 좀 더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빅테크 중에서도 먼저 시작할 수가 있고요. 2019년에 메타가 리브라 코인 만들어서 발행하려고 했지만 당시 코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시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확실히 바뀌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여행 정보업체인 익스피디아나 일부 항공사들도 카드사 수수료 무섭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소식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해버리면 기존의 카드 결제만 우회를 하면서 결제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무서워서 현금 결제도 많이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되면 고객이나 소상공인 모두 불편할 필요 없는 저렴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작되면
결제나 정상 속도는 대폭 단축이 됩니다. 특히나 해외 거래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동남아나 동유럽 등 금융이 덜 발달한 국가일수록 금융 수수료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재도 리플이나 트론 등 알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신 스테이블코인 미국 정부가 보호 아래 발행이 된다면 미국 달러 경쟁력이나 달러 패권에도 매우 유용한 거죠.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기존의 카드 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글로벌 1등 카드 회사는 비자 카드이고요. 1970년 상장 이후 중간중간 금융위기, 걸프 전쟁, 코로나까지 다 거쳤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엘프리드 전 회장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하고 사임 이후 새롭게 룬드그렌 이분이 CEO로 들어왔고요.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2021년부터 협력하면서 바이든 코인 시장 규제하던 시절에도 발은 담그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고 특히나 우리는 주가를 보면 확실히 어떻게 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불 아래로 비자카드 주가 내려가면 이제는 신용카드 시대가 점점 끝나고 스테이블코인 핸드폰 어플로 달러 결제하는 시대가 점차 다가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워렌 버핏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회사는 스테이블코인 소식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지난 주주총회 워렌 버핏 퇴임하기 전에 팔았다는 소식은 안 나고 있습니다. 아멕스는 1993년에 워렌 버핏 매수 이후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특히 애플은 4개 분기 전부터 여기구한 오너십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코카콜라, 아멕스, 쉐브론, 석유 회사는 전혀 변함이 없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도 팔고 있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실히 커질 것을 알았다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아멕스 주가를 계속해서 홀딩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워렌 버핏 생각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당장에 커지긴 어렵고 아멕스가 월마트, 아마존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한 듯 하고요. 거기에 아멕스 카드는 우리가 미국 여행 갔을 때 다른 카드보다도 적립도 많이 되고 호텔 숙박 비행기표 끊는데도 유리한 카드입니다. 아멕스 주가를 보면 4월에 상호 관세와 워렌 버핏 은퇴 소식에 201선까지 떨어졌지만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이번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또다시 $300 못 넘고 주춤한 상황인데 워렌 버핏 최고로 좋아하는 주식인 만큼 당장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멕스가 비자나 마스카드와 확실히 다른 점은 결제 네트워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멕스는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요. 때문에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면서 일단 고액 자산가들 아멕스 이용하면 절대 다른 카드로 못 갈아탑니다. 그리고 페이팔 주가도 장중에 마이너스 5%나 빠졌고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로 월가 은행 기업에게 매각을 했는데 2021년 부장 상승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도 야구 강식으로 비자나 아멕스 같은 회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지만 페이팔처럼 고객들 떨어져 나가고 애플페이 등 새로운 결제 수단 늘어나면서 페이팔의 주가 역시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론 머스크 트위터로 결제하기 위해서 페이팔을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루머도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인수도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알트코인 불장 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가격을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으로 여기 빨간색 핵심 라인까지 무너졌다가 현재는 $2,500 200일선 위에 살짝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1,800불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걸로 6월까지는 반드시 빨간색 라인 위에서 가격을 방어를 해줘야지 7월부터 본격 상승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최소한 2,500불은 지켜줘야지 4,100불 전 고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